선생님께 혼나고 있는 학생들. 니들 한 방울 흘리면 한 대씩이야. 어? 야자를 빼먹었기 때문인데요. 여자는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니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들 이거 커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지네 집에 빌 붙어서 부모님 피 빨아먹고 하류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 그러던 그때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한가운데 이태원 불합리한 세상 속 평균 권리금 2억 후반 이 작은 거리에 세계가 보인다. 고집과 객기로 뭉친 각자의 가치관으로 이 거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태원 클라스 지금 시작합니다. 세로이는 꾸민 경찰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보러 왔는데요. 달리는 게 좀 시원찮네. 다친 발에도 끝까지 완주하며 시험에 합격하죠. 박 부장님, 세로이의 아버지 박 부장은 파진시로 발령받았고 세로이는 뭐? 근처 광진구로 전학하기로 했어. 거기 근원이 다니는 데인데. 회장님 아들? 응.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섭섭하진 않고? 이들은 함께 개나리 보육원을 찾는데요. 아저씨! 아, 옷 봐. 볼 때마다 이뻐지네. 어? 혹시 아저씨 아들? 응, 아들. 인사해라. 빨리 나고 올게요. 초면 같지 않아 보이는 이들. 몇 시간 전 경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조금만 더. 깜짝이야. 괜찮으세요? 이로 인해 세로이는 다친 상태로 시험을 받고 잠깐만. 얼른 가서 사과드려. 착한 일하니까 좋아? 스스로 좋은 사람 같고 그러냐고. 재수없어. 각자의 다른 성격으로 마찰이 있었죠. 근데 아저씨 아들, 아저씨랑 느낌 완전 다르다. 수아는 자신에게 은인과도 같은 박 부장의 아들이기에 친하게 지내려 해보지만 장가에서 우리 보육원 후원 오는데 담당자가 아저씨야. 아, 너 저번 일 때문에 그래? 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재수없냐? 우리 아빠가 너 도와준 거랑 뭐가 달라? 너랑 못 친해지겠다. 다음 날 아, 저 빈자리 하나 보이지? 수아와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그때 너 내가 희누이 슈라는 거 알아 몰라?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학생들. 그런 이들과는 다르게 세로이는 일어나는데 반도 수아가 세로이를 말리고 장근원이야. 니네 아빠 회사 회장 아들. 그래서 쟤한테 밉보여서 너는 아저씨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그게 이유야? 하지만 세로이에겐 그런 이유 따위 상관없었죠. 그만해. 재벌 2세면 양아치 짓 해도 되는 거냐? 양아치? 장근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 학교에 룰 하나 알려줄까? 그때 선생님이 반으로 들어오고 이따마저 혼나자. 선생님 이거 안 보이세요? 자자, 그만 놀고. 네, 쌤. 이해했어? 아까 말한 이 학교의 룰은 바로 장근원이 법이다. 하지만 세로이에게 룰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쳐가지고 씨. 박 부장 또한 학교로 불려오는데요. 이게 전학 첫날부터 친구를 때려? 그리고 그때 교장실로 들어오는 한 사람. 장가의 회장 장대희. 자네 아들이라고. 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직원 아들을 감히 날 친 거야?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기업의 회장으로서 장근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쪽 선처면 세로이군 퇴학 면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세로이군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장근원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확실한 서열 관계를 보여주는 것.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갈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나? 박세로이.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박 부장 좋은 아버지야. 잘 가르쳤어. 하지만 세로이는 역시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의 아버지답게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 일이 나랑 어색해져서 회사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잠시만요. 이건 제 잘못. 죄송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들은 퇴학, 아버지는 퇴사. 그렇게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날 저녁. 술은 좀 하냐? 학생이 왜 술을 마셔요? 너 이제 학생 아니잖아. 한잔할까? 술 맛이 어떠냐? 달아요. 그리고 나오는 이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근데 오늘 보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다음 날 저기지?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다 태워줄게. 다음에 태워줘. 그리고 수아가 향한 곳은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곳에 세로이의 아버지가 찾아오죠. 등록금 얘기는 뭐예요? 수아를 위해 등록금을 내줬는데요. 대학 가. 성공해서 2배로 갚으면 되지 뭐. 그럼 빌린 거로 해요. 딱 꼭 성공해서 2배 말고 3배로 갚을게요. 그렇게 다가온 수시 면접 날. 직업이 그냥 타. 하지만 수험표가 지갑에 들어 있었고 수험표. 지갑을 찾고 달리던 중 세로이를 만나게 되죠. 너 오늘 수시 면접이라며. 근데 왜 버스 안 타고 뛰어가는데? 다음 버스 기다리면 되죠. 이렇게 뛰면 시간 못 맞춰. 신경 끄라니까. 나하고 페이스 맞춰. 그리고 세로이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수시 잘 봐. 화이팅해. 세로이는 수시 면접이 끝난 수아를 기다렸는데요. 아빠 백 아직 유효한가? 친해지고 싶은데. 돼. 갑자기 왜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 건데? 알 것도 같아서 네가 왜 그러는지. 그때 장근원 때린 거 너 후회 안 해?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행동을 한 세로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선생들도 다 그 모양이니까. 멋지더라. 그때 세로이는 처음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뭐였더라? 핸드폰 있어? 너 나 좋아하구나 그러면 안 돼? 왜 좋아하면 안 돼? 너같이 꽉 막힌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니까. 그런 수아의 마음을 녹여내죠. 너 충분히 멋져. 되게 예쁘고. 갈게. 나중에 봐. 장가를 그만두고 작은 포차를 차린 이들. 이래봬도 소시적 붐이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고등학교 퇴학. 아빠는 퇴사. 별일 아니었다. 다를 것 없는 일상. 아직 어린 나지만 너희들은 물러.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고. 금방 갈게.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이 행복의 전제 조건은 사람만 있다면 살아있다는 것. 뭐든 별일 아니겠지. 사람만 있다면. 그날 세로이와 저녁을 함께하기로 한 아빠는 오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장례식. 억지로라도 이거 좀 먹자. 세로이는 아버지에게 이상하게 받은 기억밖에 없어. 그게 너무 당연했어. 대부분의 자식들이 하는 후회를 하죠.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박세로이군. 그리고 찾아온 경찰. 금일 오전에 피의자가 자수를 했어요. 피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아버지 목숨값을 돈으로 측정해서 나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 주고 떠난 사고 자료에서 수아는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사고 차량이 바로 장근원의 자동차였습니다. 야, 자리 좀 지켜줘. 그리고 세로이는 또다시 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사고 이후 장근원이 입원해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길 어떻게? 근원의 반응에 범인이라 확신한 세로이는 그렇게 놀라면 너무 티나잖아. 왜 바로 병원에 신고 안 했어? 심지어 병원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우리 아빠 왜 죽였어? 늦었어. 죽어버렸어. 네가 그리고 다시는 직접 가서 나가더래.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으려던 그 순간 죽어 이 새끼야!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그거 내려놔. 이 새끼가 우리 아빠 죽였다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지금의 세로이에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려놔. 쏴도 돼요. 총을 쏘려던 그 순간 잠깐만요. 수아가 그를 막아서고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목산 남치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수아의 설득 끝에 돌을 내려놓는 세로이. 그리고 살인교사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왔습니까? 그리고 찾아온 장 회장의 면회. 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 애들이야. 박 부장이 그렇게 가르쳤다지.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단단해. 박세로이 군 말씀이십니까? 묘하게 거슬려. 오수아라고 아드님과 같은 반 학생입니다. 수아의 증언은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 학생은
단지 박세로이와도 친구인가? 세로이와 친하다는 이유로 장 회장이 직접 만나려 하죠. 보육원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어. 회사 내 장학재단이 있어. 입학금,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생각인데. 세로이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건가요? 범인까지 바꿔치기가 가능한 장 회장에게 수아의 거짓 증언은 필요가 없었죠. 그냥 노인네 좋은 일 한번 하려는 거야. 오해 말어. 그때 장근원이 들어오고 합의해 주세요. 죄책감에 빠져있는 아들이 한심해 보이고 난 널 후계자로 정해뒀었다. 하지만 잡자식이라도 자식은 둘이야. 서자를 들먹이며 협박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돼지는 썰어 먹으면서 개 먹는 사람은 왜 또 혐오하는 걸까? 이 말의 의미는 회사 직원들, 돈으로 움직이는 밑사람들 개라고 생각해라. 약육강식을 알려주기 위함. 닭을 잡는 것부터 경영까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해해야 비로소 주인이다. 근원의 후계자 교육과 동시에 그의 나약함을 고치려는 장 회장. 못하겠어요. 못해? 장가의 후계자라면 돼지나 닭을 먹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렇게 장근원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할 수 있어요. 세로이의 재판 당일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 8시 20분입니다. 이때 이 사람 마당 쓸고 있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백한 범인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오 형사. 다음 달에 딸 자식 돌잔치라며. 딸 생각에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죠.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 끝에 그는 교도소로 들어가고 어른들을 봤으면 무릎 딱 꿇고 자기 소개를 해야지, 이 새끼가.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뭘 찾아보노, 최근 계속 드는 무릎 얘기에 실성하게 되죠. 무릎 한번 꿇는다면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까?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 넌 나랑 달리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으로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다시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그리곤 구타를 당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면회를 온 수아.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세로이는 안 좋은 자신의 상황에도 수아의 안부를 묻고 나 광진대학 합격했어. 잘 됐네. 가고 싶어 했었잖아.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대. 수아는 스스로를 자책하지만 그날 널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미안해. 세로이는 오히려 괜찮아. 그녀의 짐을 덜어주죠. 오히려 고맙다. 네가 안 말렸으면 살인자로 여기 있었겠지. 나오면 뭐 할 거야? 전과자는 경찰이 될 수 없었고 그곳에서 장 회장의 자서전을 보게 되죠. 작은 포차부터 지금의 회사까지 대단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가게를 차리고 싶어졌다고? 복수? 복수보단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요리가 점점 더 는다.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도 좀 들었고 해보고 싶어졌어. 그는 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 성격이었죠. 나한테 왜 들이댔어? 좋아서 들이댔어. 세로이는 아직도 수아를 좋아하고 있었죠. 나 가난한 남자 싫어. 지금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면회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길. 무기력한 나를 자극하는 건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분명 생각도 안 했는데 그가 들은 하나의 단어. 복수? 그 단어에 멈춰있던 세로이의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느낌이다.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2년 후 로이야, 타라. 형 내려줄게. 세로이는 교도소의 방장과는 친해져 있었죠. 출소 후 찾아간 곳은 한 술집. 순두부찌개 하나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아버지의 잔과 함께 두 잔을 따르고 술 맛이 어떠냐? 씁니다. 복수를 위해 인생의 전부를 장가에 건 세로이.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퍼져 장가그룹의 주가 폭락과 우선 수아가 있는 이태원을 찾아가는데요. 여긴 매년 10월 31일엔 미국에서 온 축제를 즐겨.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세로이를 향해 달려오는 토끼? 그녀는 수아였죠. 오수아?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함께 펍으로 향하고 내년에 취업해. 벌써?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은 이유는 장가로 입사할 것 같아. 그의 복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아, 가게 차린다고 했었지. 어디다 차리게? 여기 좋더라. 이태원? 수아는 처음 장사하기엔 추천하지 않는데요. 관리금도 못 좋은 곳은 2억 넘어. 하지만 역시 세로이답게 여기가 좋아. 반했어.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그럼 그동안은 뭐 하려고? 원양어선. 개미안하다. 중졸의 전과자 일할 곳이 많이 없어. 너 들어갔을 때 수아는 박 부장의 사망보험금 처리를 도와줬고 금액이 꽤 됐는데. 그리고 그 돈뿐만 아니라 아들 대학 자금이라고 좀 더 모아놓으셨더라고.
세로이는 현재 가진 목돈으로도 충분히 가게를 차릴 수 있지만 아빠 목숨값이야.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그럼 오늘은 밤새도록 놀기로? 세로이는 처음 온 이태원이 마음에 들었죠.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사무치는 그리움, 복수심,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수아와 함께 재밌게 놀고 집을 데려다주는 세로이. 장가가 수아는 아직 미안해하죠. 너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면서. 넌 네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고 난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 한 번 더 수아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이제 가려는 세로이. 이 집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돼. 그리고 세로이를 잡는 수아. 자고 갈래? 아직 부자 못했어. 흥이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이들. 7년 후 저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잠깐. 회장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근원과는 달리 그딴 기분 나쁜 곳을 사람들이 왜 가겠어? 수아는 왜냐면 업무 능력으로 사람은 원래 태어나길 인정받았고 나쁘게 태어났거든요. 어린 나이에 기획실장이 되었죠. 추진해봐. 성공한 그녀는 매출이 낮은 이태원점을 확인하러 가죠. 내 나이 29. 내게서 세로이가 희미해질 때쯤 그렇게 지나가던 중 수아야.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바로 세로이였죠.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정확히 7년. 평균 권리금 2억 후반대의 이태원 상가. 세로이는 이뤄냈다. 세로이는 2명의 직원을 둔 사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 고등학교. 다른 방에 다 나가서. 학교 폭력을 하는 구청장의 딸. 야, 잡아. 그리고 누군가의 펜을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그녀의 이름은 조이서, 소시오패스죠. 남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바보고. 구청장 딸 폭력 현장. 동시에 그녀는 팔로워 76만 명의 SNS 스타이자 인플루언서이자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IQ 162의 천재 소녀. 그날 저녁 그녀를 찾아온 한 여자가 있었으니 조이서가 누구냐니까. 바로 영상을 보고 찾아온 구청장의 와이프였죠. 네가 올렸니? 저 맞네요? 소시오패스임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녀는 찍었어? 악마 같은 성격을 지녔다. 그 영상 복희가 대학 가면 대학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야. 복희가 애 낳는다고. 미친년이 진짜. 그러던 그때 지나가던 세로이가 그녀를 말리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거 놔. 뭐한 새끼야 놔. 그리고 이선은 망설임 없이 받은 그대로 돌려주죠. 고지랖은 택시를 타고 가는 이들을 세로이가 붙잡는데요. 어린 뺨을 그렇게 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그 아픔을 아는 세로이는 놔줄 수밖에 없죠. 뻥이야. 한편 장가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팅 시스템을 고안해봤습니다. 장갑 부차의 헌팅 시스템. 지난 회의에 완벽한 기획을 한 수아와는 달리 근호는 현재 맡은 지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요. 강재문은 어떻게 생각해? 확 안 오네요. 오 실장. 맛으로 승부하는 장갑포차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아. 회장님. 이태원의 주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장 회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근원에게 화가 나고 오 실장, 이태원점은 당분간 자네가 관리해. 용산지점은 제가 해. 임원진이 보는 앞에서 교육을 시키죠. 나오수아. 아버지가 저 자리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 확실해? 네가 물려받는 거 확실하냐고. 장 회장에게는 서자 근수가 있기 때문이죠. 잠수교. 근수는 이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아니 형이랑 잠깐 클럽 가기로 했어. 나도 할래. 야, 안 돼. 한편 세로이는 손님이 없어 마케팅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켰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밤토리 인형이었죠. 같은 시각 클럽을 가던 이서와 근수. 근수는 사고가 나기 전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대로 뒷자리에 탄 이서는 날아가죠. 무슨 인연인지 세로이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너 맞지 그때? 하지만 그때 갑자기 쓰러지는 세로이. 다행히 외상이나 뇌 손상은 없어 보인다네. 과로. 세로이가 일어나자마자 찾는 것은 오늘 산 인형탈. 급하게 구급차 타느라 일단 버리고 왔거든요. 건강보다 인형탈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거 오늘 산 건데. 돈 때문이었죠. 주문 제작해서 비싼 건데. 요즘 시대에 누가 인형탈 쓰고 전단지 돌려서 온 거예요? 3년의 징역, 7년의 원양어선. 세로이는 마케팅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죠.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온라인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죠. 안정을 취하라는 말에도 일이 바빠 퇴원하는 세로이. 그리고 클럽으로 향하는 이들.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들 천지라지만
나라면 노력해서 이룰 수 있어. 이서가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체육대회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이 될 수 없던 이서는 앞 친구를 밀치고 그대로 1등을 하죠.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이 너무 심합니다. 소시오패스 성향도 좀 보이고요.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 우리 딸 정말이지. 일반적이면 혼나야 할 상황. 만능이네. 하지만 오히려 이서를 칭찬했죠. 뛰어난 사람의 기준은 명쾌해. 숫자로 표기되거든. 클럽에서 놀고 이제 술을 마시러 가는 이들.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만 신분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미는 이서. 안 닮았네요. 아 이거 필름 맞기 전에 찍어서 그런가 봐. 하필 이번에 이태원점을 맡은 수아가 이 상황을 목격하죠. 그럼 이분 성함은? 조이서. 땡. 탈락. 그냥 맛집은 다음에 갈까요? 그때 이서의 눈에 들어온 한 포차. 저긴 어때요? 그리고 결국 이곳에 들어온 이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승권에게 맡기고 주변 가게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세로이. 신분증 확인부터 좀 할게요. 누가 봐도 다른 얼굴. 안 닮았죠? 고치기 전에 찍은 거라서. 하지만 승권이는 가게 매출이 걱정돼서 그들을 받아주죠. 한편 단밤과는 달리 사람이 많은 주변 가게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 이유는 언제나 자신의 가게에 있다. 기본을 갖추는 것. 기본. 고민하고 있던 그때 야! 이태원점을 맡고 있던 수아를 만나죠. 장사가 잘 안 돼? 이제 한 테이블 겨우 받았어. 하지만 아까 수아에게 걸렸던 미성년자. 쟤네 아는 애들이야? 아니 무슨 이유인지 거짓말을 하죠. 나도 이제 일하러 가봐야겠다. 이따 연락할게.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세로이. 우리 빼고 다 잘 돼? 안에서는 야, 알바 여기 소주 하나 줘봐.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알바야? 벨 누르세요 벨. 반말하지 마시고. 아 죄송해요. 이 형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알바라 그러지 뭐라 그러는데? 나 너네 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든? 내가 이 가게 사장이고 이 가게에선 진상한테 그래도 돼. 말로 안 되자 폭력까지 휘두르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의 손목을 잡고 CCTV 앞으로 끌고 가죠. 여기서 저 찌질한 새끼야. 내가 치아 못 칠 것 같지? 그리곤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승권이를 건드리죠. 형 맞는 건 못 보겠네요. 저희 그냥 지금 바로 나갈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새끼가 먼저 쳤어. 저희 그냥 나갈 테니까.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그리고 그때 얘 깡패 새끼야! 어디서 깽판이야? 현이가 그를 말리고. 제 버릇 못 고친다고. 그냥 잘라버려요. 정신을 차린 승권은 바로 사과하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이코패스 아니야? 하지만 그때 계십니까? 경찰이 찾아오죠. 미안. 데이트는 다음에 하자. 다툼 때문이면 다행이지만 여기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아서요.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저희 가게에 미성년자는 없고. 아니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분명 민증검사 했다니까요. 거기 월세가 얼만데? 영업정지는 당장의 단밤에게 엄청난 피해. 어차피 법대로 처리할 거니까. 뭔 법이 가장이야 이씨. 시끄러워. 한때는 경찰이 꿈이었던 세로이. 난 너한테 맡겼고 넌 알면서 받았고 그럼 뭐야? 우리 잘못 맞지? 근데 형님은 잘못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네. 1차니까 2개월이라고. 저희가 속이고 들어온 거 맞아요. 왜 이분이 피해를 봅니까? 지금까지 장가에서 나와 혼자 독립해 살았던 근수는 너도 시끄러워.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애송아. 처음으로 어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엔 근원이 도착하죠. 박세로이? 졸업은 못하고 잘렸으니까 동창은 아니지. 만나서 반갑다. 세로이는 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피곤합니다. 빨리 끝내시죠. 끝내고 가려고 하지만 이 저희 집 놈 때문에 친구가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 상무님 친구분이시면은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법이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에 세로이는 화가 나죠.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이해하고 단념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꿈꾸고 존경했던 경찰이니까! 대체 뭔데 이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냐고! 법대로 하죠. 기회주의자인 이선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세로이의 행동. 이대로 가면 영업정지라잖아요. 미성년자 받았으면 벌 받아야지. 도와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 돈 받을 거면 죽는 게 나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선은 아, 자존심 그런 건가? 세로이에게 시비를 걸죠.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세로이에게는 수많은 한 번이 있었고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죠.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때 박수를 치고 나오는 근원. 나 때문에 깜빵 가고 나 때문에 퇴학당하고 이 사이코는 해선 안 될 말을 또 해버리죠.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네 생각이 맞아. 이서 또한 이 사실을 듣게 되죠. 또 때리겠다? 군이야,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뭐라는 거야, 씨. 이놈 공소시효.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너 진짜 몰랐냐? 8년 전 큰형님 인사 올리고 왔습니다. 최승건이라고 합니다. 승권은 세로이와 같은 방에 들어왔는데요. 니보다 한 살 어리다. 잘 좀 챙겨줘라. 제가 뭐 챙기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승권은 처음 본 세로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우리 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 데도 없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말에 가시가 있네. 세로이는 그저 네 논리를 나한테 납득시키지 말라는 거야. 할 말을 했지만 너도 인생 쪽난 전과자잖아. 이씨. 네 인생은 쪽났냐? 뭐?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 새끼야. 덜 씹으려봐.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원양어선?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시간이 흘러 승권도 출소하고 반복적인 하루, 지겨운 나날, 7년이 지났다. 이태원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막 아는 동생 술집 차리다고 연락 왔다 안 하나? 이훈이 형 여기요. 야, 이거 뭐래도 한 몇 억은 알겠대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이후 매일같이 세로인의 술집에 찾아온 승권. 나 형님 팬이야? 멋있잖아요. 나도 형처럼 제대로 살고 싶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 그때와 같은 승권에게 세로인은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 새끼야. 아직도 호구 새끼냐? 그렇게 승권은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들어왔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하고 있었죠. 한편 인스타 계정 관리 중인 이서. 그녀는 저번 사건 이후 세로이가 신경 쓰이는데요. 사람 말 아주 그냥 귀뚱으로 듣는구만.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기억하고 장근원.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과. 한편 바둑을 두는 장 회장과 근원. 얼마 전에 근수그놈 술집 갔다 걸려서 집안 망신시킨 적 있잖아요. 박세로이네 가게랍니다. 또 우리 집안 때문에 그놈은 피를 보는구만.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해 이서와 근수가 성인이 되는 날. 어서 오세요. 저희 신분증 한번. 그때와 다르게 진짜 자신의 민증을 보여주고 원서를 넣은 모든 대학에 합격했고 1월 1일 갓 20살이 된 지금 나는 권태롭다. 그러던 중 합석 제안이 들어오죠. 누군가에겐 즐거운 술자리. 낯선 남자 셋. 짜증이 치민다. 하지만 이서의 머릿속에는 새로이 생각뿐이었죠.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어떤 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갈래?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네. 그럼 술은 왜 얻어 처먹었는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에게 돈을 주고 가려 하죠. 단돈 더 하세요. 그러니까 뭘 믿고 그렇게 깝쳐. 나 믿고. 그리고 한 대 더 때리려는 그를 엎치고는 도망가죠. 남자에게 도망쳐 도착한 남자 화장실에는 세로이가 있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여자친구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내가 왜 네 여자친구야?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내가 지금 끼어들면 오지랖이냐? 미친년이 진짜! 오지랖은? 세로이의 오지랖이 싫었던 이서. 네가 말 안 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나가자. 아이씨 뭔데? 내가 그냥 꺼지라고 했잖아.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수아도 데리고 도망가죠. 무슨 상황이야? 어떤 이상한 새끼한테 절 구해주셨어요. 이서 때문에 영업정지 당한 걸 아는 수아. 얘 구해준답시고 이렇게 뛰어다닌 거야? 얘 알아?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아? 네가 맨날 남 생각하면서 사는 게 답답해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은혜를 좀 갖고 싶은데요. 가게 홍보 쪽에 관심 많으셨죠?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근데 둘은 무슨 사이예요? 친구야. 근데 세로이가 나 좋아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커피를 가지러 가는 세로이. 세로이 좋아하니? 흥미는 좀 있어요. 너 때문에 세로이 영업정지 당한 건 하나도 안 미안한가 봐. 이서는 이 말을 바로 캐치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저 사람은 당신한테 내 얘기한 적 없잖아. 언니가 신고했어요. 맞네. 그때 커피를 들고 오는 세로이. 분위기 안 좋네. 그리고 수아는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이 사실을 말하는데요. 아직도 내가 좋니? 이유가 있었겠지. 세로이는 그저 수아를 믿어주고 말 안 해주면 난 몰라. 조금 섭섭할 뿐이야. 나 먼저 갈게. 가게 홍보 관심 있다면서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선은 세로이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죠. 포차에서 일해본 적은 없고 어떻게 알았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기본.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을 갖추는 것. 넌 어떻게 알아? 이제 갓 20살이라며. 그리고 이선은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죠. 대단하다. 잔 비워요. 달다.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가게 이름도 문제예요. 단밤? 내 인생은 좀 써. 밤엔 잠도 잘 안 와. 그립고 외롭고 화가 나서. 쓰린 밤이 내 삶이 달달했으면 했어. 또다. 이서가 세로이를 보며 느낀 감정. 가슴이 이상하다. 그리고 술에 취해 쓰러지는 세로이. 이 남자의 삶을 달달하게 해주고 싶다. 좋아한다. 그렇게 세로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된 이서. 뭐 이딴 위험한 꿈을 꿔. 다음 날 저녁.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앞면이 나온다면 엄마가 바라는 내가 될게. 뒷면이 나온다면 엄마는 울게 될 거야. 앞면은 스펙이 출중한 이서의 어머니의 바램, 뒷면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로이에게 달려가고 싶은 이서의 마음. 뒷면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세로이에게 달려가는 이서. 보자마자 깨닫는다. 이서는 사실 뒷면이 나오길 바랬던 것.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 여기 웬일이야? 같이 있고 싶어서요. 너? 사랑, 성공 모두 이뤄낼 수 있어. 홍보는 물론 기본조차 부족한 단밤에 일. 가장 필요한 존재를 여기서 일할래요. 얻을 수 있는 기회. 꿈 이뤄드릴게요, 사장님.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대단한 남자로 만들 거야, 내가. 하지만 세로이는 말은 고마운데 이미 사람 구했어. 주이소. 바로 근수가 단밤에서 일을 하고자 찾아온 것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인사 좀 해라. 화풀이를 위해 동생에게 손을 올리던 형.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무관심한 아버지. 엄마, 근원이 형한테 맞았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아들이 아닌 쇼핑에 더 관심이 많던 어머니까지 누구의 사랑도 없이 혼자 자라왔던 근수. 혼자서? 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자 집을 나와 스스로 생활해오던 근수는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났고 민폐를 끼친 채로 가만히 있고 싶진 않아. 세로이는 돈이 필요하다는 그를 이래 그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서가 알겠다며 순순히 물러날 리는 없었죠. 근수엔 알바로 써요. 전 매니저 할게요. 이서는 자신이 이 가게를 끌어올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부족하니까 매니저가 필요하죠.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 안주 하나만 갖다 줄래요?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려는 이서. 기본 안주 나왔습니다. 정지. 기본 안주를 가져다주는 승권에게서 똥을 닦았는지 코를 후볐는지 모를 이 더러운 손. 안주 나를 때 그릇 안에 손가락이 있으면 안 되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짚어냅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본 이서는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딱히 대표 메뉴는 뭐. 난잡해.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죠. 컨셉이 없는 건 둘째치고 조명이 너무 밝아요. 맛없게 찍히잖아. 이서의 말에 아무도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제갈공명이에요. 사장님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사람. 아직도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느끼는 거면 그렇게 세로이에게 그런 멍청한 사람이라면 내 쪽에서도 사양이니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분명 도움은 됐어. 이서를 인정하는 세로이. 그럼 현재 TO 근수 포함해서 4명.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죠. 일단 인건비 감당이 안 되거든. 능력만 믿고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그렇기 때문에 세로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는데요. 이 사람이라면 인생을 걸어볼만 하겠다는 그런 감이요. 그런 이서의 말에 재밌네. 이제부터 이 아이 단밤의 매니저다. 고용을 결정합니다. 세로이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감이요? 좋게 말하면 투자 감이지. 이서처럼 그녀를 보고 어떤 확신을 느낀 것이었죠. 이거 봐봐요. 2자리는 더 나와. 그렇게 이서를 주축으로 가게를 뜯어고치는 단밤 식구들. 바쁜 나날이 지나가는 와중 밤에는 직기 세팅하고 낮에는 옥상 정리하고. 세로이는 거의 쉬거나 자는 시간 없이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걱정. 하지만 세로이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죠. 그렇게 잠들지 못하는 세로이를 뒤로 리뉴얼 오픈 날이 다가옵니다. 고생 많았어요. 겨우 20살짜리가 하는 말 못 믿었을 텐데 장단컨대 꼭 보상받을 겁니다. 화이팅! 단반 포착 그랜드 오프닝! 오픈 날의 새로운 영업은 아주 성공적이었죠. 이선은 오늘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 시기에 오는 손님들 잡아서 재방문율 높여야 돼요. 더 잘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편 장가의 장 회장은 네 나이가 벌써 31이야. 제 앞으로 딸이야 선봐. 근원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추진하려 합니다. 전 그 연애 결혼하고 싶어요. 회사 안 물려받을 거야. 장가 안에서는 창립 멤버의 딸이자 세로이의 아버지에게 일을 배웠던 민정이 조용히 지분을 모으며 뒤를 쫓아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근원의 말은 철없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죠. 그래도 아버지. 말 말어. 근원이 정략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오 실장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수아 때문이었습니다. 곧 수아를 찾아가는 장 회장. 큰 언니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던데. 짝사랑인가 보군. 장 회장은 항상 중립적인 태도로 선을 타는 수아가 민정이와 나 사이에서 고민이 많지 않은가. 완벽한 자신의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넨 중립이면 안 돼.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나. 수아라면 며느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에 그녀가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길 바라는 장 회장. 저기 저 가게. 세로이의 단밤을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으켰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그 가게를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말이죠. 한편 퇴근을 하던 이서와 근수, 승권은 함께 클럽을 가게 됩니다.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면 보기 안 좋아요. 첫 픽이 중요해요.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승권. 여자가 오빠를 한번 뒤돌아서 확인할 거예요. 승권이 선택한 상대는 뭐하냐? 승권을 아는 듯합니다. 어? 마현이 바로 단밤의 요리 실장 현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현이는 성전환 수술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사장님은 알아요? 응. 그리고 단밤 이전 공장에 다니던 시절부터 현이를 봐왔던 세로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선은 그런 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언니, 여기 머리카락 나왔어요. 주방에서 나오는 실수들과 이거 찌개가 너무 싱거운데. 이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요리 실력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이서. 그럼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대체 여기 왜 붙어 있는 건데? 그렇게 현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맛인데 맛이 그냥 그래요 그냥. 단밤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말하며 잘라요. 현이를 잘라내라 말하는 이서. 게다가 주방장이 트랜스젠더라고 소문이라도 나봐. 분명히 거북해할 손님도 있다고요. 그런 이서의 말에 단밤에서 일하는 거 어때? 마음에 들어? 현이의 의사를 들은 뒤 나는 단밤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현이의 요리가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는데요. 받아. 월급 봉투를 건네는 세로이. 감사했습니다. 2배 넣었어. 세로이는 이 가게가 좋다는 현이를 이 값어치에 맞게 2배 더 노력해. 내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끌어올리려 합니다. 할 수 있지. 네. 그리고 트랜스젠더임을 모두가 알게 된 이후 묘하게 불편한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 나는 세상이 기피하는 전과자야.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같다는 것을 말하며 너희들하고 같은 내 사람이야. 똑같은 직원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까라면 까야죠. 이서도 세로이의 말에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죠. 다음 날 오랜만이다. 이서는 출근을 하던 중 학교 폭력으로 자신이 퇴학시켰던 복희와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는 정치인 딸이라고 퇴학당하고 누구는 고딩이 술 먹다 걸려도 쌩이야? 이서가 술 마셨던 걸 알고 있는 복희. 넌 또 그것도 어떻게 알았대? 내가 신고했으니까 알지. 자신이 이서를 신고했다 말하는데요. 그날 이서를 신고한 것은 네, 서울경찰서입니다. 잘못 걸었어요. 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신고한 게 너라고? 설마 너 거기서 알바해? 무슨 얘기하러 왔어? 이서는 참지 않았죠. 싸우면 이길 줄 알았어? 그렇게 이서는 다시 한번 복희를 참교육하지만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재수없어. 거짓말을 해서 결국 세로이의 마음을 확인했던 수아가 더욱 싫어집니다. 그리고 단밤으로 돌아온 이서는 제가 어떻게 이끌어요? 맛있는 음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 현이를 요리 잘하는 요리사로 만들기 위해 솔직한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거야. 음식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합니다. 며칠간 그런 시도가 이어지고 전 사장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 사람을 자르지 않는 걸까? 조금만 시간 더 주면. 맛있어요. 드디어 인정받는 현이. 검은 머리가 더 예뻐요. 맞니? 그리고 이서는 트랜스젠더로서의 현이도 받아들이죠. 해냈네. 이럴 줄 알았죠? 현이뿐 아니라 너도 믿었어.
이는 세로이가 자신의 직원들을 믿어주었던 덕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수아는 박세로이 그놈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더구나. 장 회장과 세로이 사이에서 생계든 친구든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괴로워합니다. 짜증나. 그때 뭔 놈이 그렇게 짜증나? 그런 수아의 마음을 알듯이 나타나는 세로이. 너도 내가 짜증나지? 수아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로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그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상황이 더욱 힘들었고 난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왠 줄 알아?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애틋하니까. 당연한 거야. 지랄하지 마. 자신의 합리화마저 이해하는 세로이를 보며 화를 내지만 왜 그렇게 힘들어해? 세로이는 수아가 어떻게 하든 그러지 마. 네가 뭘 하든 난 끄떡 없으니까. 그녀 곁에서 떠날 생각이 없었죠. 넌 나한테 항상 지나치게 빛나. 수아는 그런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방의 동영 입맞춤은 강제추행이에요. 수아를 막아서는 이서. 영업직이하고 첫 회식인데 사장이 이렇게 자리 비워도 돼요? 나도 빈속에 술 좀 마셨더니 좀 화한데. 껴도 될까? 응? 세로이는 수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 리 없었죠. 와, 이거 고기 대박이다. 이곳이 회식 장소인 이유는 여기가 제 블로그에도 소개한 맛집이에요. 별 5개 중에 4개짜리. 시장 조사를 겸한 것이었죠. 이태원에 별 5개짜리는 있나? 있어요. 이서가 생각한 이태원의 완벽한 가게는 장가포차. 장가포차였습니다. 그쪽은 잘 나가는 브랜드만 10개가 넘는 기업형이고 우리랑은 스케일이 다르죠. 가는 길도 다르고. 하지만 세로이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 바로 내 목표는 단밤에 프랜차이즈화니까. 세로이의 목표의 끝에는 장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이것들아, 우리 형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자, 우리는 그렇게 단밤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조금 뒤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라면서. 이서는 거슬렸던 부분을 수아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상관이야? 새로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며? 무지막지 좋아해요? 이서가 세로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짚으며 소시오패스 성향이 79%라네.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원하는 건 꼭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든 망가뜨리죠. 수아를 향한 경고를 하는 이서. 새로이는 날 좋아해. 언니 망가져야겠다. 애써봐. 상큼아. 하지만 수아도 이서의 기에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수아. 장 회장의 가족 사진을 보고 우리 둘째 놈이야. 근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요. 박새로이 때문에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곳에 두다니. 단밤에 두신 이유가 그렇게 근수가 단밤에 있다는 사실이 장 회장에게 알려집니다. 더욱 무시할 수 없어진 단밤의 성장. 그럼 자네가 판단하기에 박세로이 그놈 어때? 무모하고 어리석습니다. 수아가 본 세로이는 무모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합니다. 목표를 세워두면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강직하고 목표지향적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목표가 확고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이야. 그런 세로이의 목표는 단밤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에게 충분히 거슬릴 만한 것이었죠. 한편 이서의 집. 입학처에 전화했었어. 이서의 어머니는 이서가 대학을 가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라도 다시 들어갈 거야? 알바 아니고 매니저.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먹을 거잖아, 그지? 이서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나가. 강수를 둡니다. 가진 거 없고 물려줄 거 없이 태어나서 미친년 소리 들으면서 너 키웠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이서를 키워온 어머니는 네가 너무 똑똑해서 나처럼은 안 살 줄 알았어. 이서가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길 바랬지만 엄마 꼴 보고도 나 엄마하고 달라. 똑똑하고 잘났잖아. 아주 침착하게 나 남의 꿈에 기대는 거 아니야. 내가 주체인 삶. 내 인생이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잠시만 슬퍼하고 있어.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되는 이서. 그리고 이서는 이사와 동시에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요리 경연 프로그램 섭외에 힘쓰는데요. 아들 피디님. 진짜요? 곧 최강 포차의 출연권을 따내죠. 이 소식은 바로 세로이에게 알려지고 야! 마침 근처에 있던 수아. 방송 출연할 것 같아. 최강 포차? 그날
잘 들어갔지? 그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홀가분해졌어. 수아는 그날 뒤로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그랬지. 난 그저 내 삶에 충실한 거라고. 난 계속 그렇게 세로이의 말대로 내 삶을 충실히 살기로 했어. 난 그동안 장가 사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금 자신의 삶에 충실하길 선택합니다. 이젠 진짜로 나 좋아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세로이가 자신에게 매이지 않길 바라는 수아.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근원이 보고 있습니다. 최강포차 사전 미팅을 하러 가는 세로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자리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설마 다른 한 팀이라는 게 얘네 가게예요? 장가포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너무 급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는 척을 하며 한결같이 뻔뻔하게 다가오는 근원. 나 얼마 전에 수아랑 같이 보기 좋더라. 수아에 대해 언급하며 불쌍하다고 말 몇 번 섞어주고 그러니까 좀 살리고 그랬어. 세로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만 왜 장가그룹 안주인이 하고 싶을까? 아니면 이 고생길 훤한 중졸전과자 만나고 싶을까? 살인자를 만나고 싶진 않겠지. 세로이에겐 자신을 견제하는 몸부림으로 보일 뿐이었죠. 아버지가 또 뭐랬더라? 우리 장가에 어떤 위협이 되겠냐 하시더라. 세로이가 거슬렸지만 장가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장 회장.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어? 근원은 수아에 대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곧 지금 그쪽 스케줄 맞춰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최강포차 출연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네가 그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미안하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표정이 그러냐고. 이선은 방송보다 착잡해 보이는 세로이의 기분에 더욱 신경이 쓰이고 세로이. 곧 수아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수아는 근원에게 최강포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방송국 간 말이야. 됐어. 다음에 하면 되지. 미안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왔지만 괜찮아 보이는 세로이의 모습에 막차 끊기겠다. 조심해서 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수아.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이선은 평소와 다른 세로이의 모습을 느낍니다. 엄마가 운동이라든가 음악, 바둑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했었어요. 이선은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 기분인데요. 영업정지 저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이서의 지금 이수는 저한테 원한 있는 친구가 신고한 거예요. 먼저 가.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어떤 상대든 결국엔 언제나 제가 이겼어요. 이후에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수아에게 다시 달려가는 세로이.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이젠 진짜로 나 좋아하지 마. 세로이는 웃으며 그런 말을 했던 수아가 오늘 말이야. 네가 신고한 거 아니라며. 세로이. 나한테 미움받고 싶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아차리고 난 장가 사람. 미안해.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에 사과합니다. 장가하고 나 사이에서 힘들게 해서 미안해. 수아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된 세로이는 갈게. 나한테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네가 뭘 하든 난 끄떡없고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그 이유를 없애주기 위해 내가 끝내줄게. 다시 한번 목표를 세웁니다. 마음 편하게 백수 만들어줄게! 세로이는 수아를 위해 자신의 쌓아온 발판의 일부를 드러내려 합니다. 전에 말한 헤지펀드에 넣어둔 내 자금 있지? 세로이는 아버지가 남긴 돈과 자신이 모은 돈으로 장가에 넣어둔 자금이랑 그거 합치면 얼마야? 주식을 통해 돈을 불리고 있었고 8년 전 네가 투자한 자금이랑 이거랑 합치면 그 시작은 출소한 8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9억?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돈을 전부 장가에 투자해. 장가에게로 돌립니다. 곧 장 회장은 저렴한 서진 주주 명부 파악 중에 발견했습니다. 주주 명단에서 세로이의 이름을 보게 되죠. 8년 전 장가 주가 폭락 때 넣은 투자금액의 상승과 6억가량의 재투자로 8년 전 해당 영상은 빠르게 퍼져. 근원의 갑질 사건으로 주식이 급락했을 때부터 착실히 그의 뒤를 따라오던 세로이. 배가 고프다 했더니 밥 먹을 시간이구만. 장 회장은 직접 단밤을 찾아옵니다. 목표를 세워두면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이놈 목표가 내 모가지렸다. 어서 오십시오. 단밤입니다. 두 사람은 적수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네 놈이 보고 싶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세로이는 장가를 보며 살아온 시간 뒤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1에서 6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세계를 압축해놓은 듯한 작은 거리 이태원에서 각자의 가치관으로 자유를 쫓는 이들의 창업 신화인데요. 웹툰 원작을 실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함과 촌스러움이 거의 없었으며 흥미진진한 전개로 시청률 또한 수직 상승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드라마이며 아직 보지 않으신 분,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삶의 활력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꼭 이 드라마를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